분이 이렇게 어르신들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섭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줄 만한 그런 분들 위주로 다시 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뉴스들이 있었는지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그 뉴스들을 중요한 뉴스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혜원 기자. 대단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신혜원 기자. 기자 정신 살아있습니다. 참 언론인 신혜원 기자. 언제 그랬죠, 제가? 예, 신혜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누가 와도 국민이, 시청자가 뒤에 있습니다. 예. 절대 굴할 필요 없습니다. 정영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영진 앞에서는 굴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발하셨죠? 이발, 요즘 이발이란 말 안 하지 않나요? 머리 예쁘게 자르신 것 같더라고요. 헤어컷. 근데 제가 뭔가 떠올라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 윌레스와 그로밋 애니메이션 아세요? 월레스와 그림이? 네, 월레스인가? 네, 거기에 그 그로밋 있잖아요. 귀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애. 머리가 약간 그 강아지 귀 같은. 제 머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예. 네. 월레스와 그림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 기찻길 막 타타타타 도는 거.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귀여웠던 월레스로 오늘 저는 가겠습니다. 그로밋이라니까요. 그로밋으로 강아지.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네. 눈물의 탈당 예고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네,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새해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어서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예. 저 댓글에 예. 그로밋이 저 개잖아요. 예. 개 같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귀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좀 약간 예. 이상하다. 네. 네. 자,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었죠. 그렇죠. 이제 좀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광주를 찾아서 정치적 고향이자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서 네.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어떤 결단을 암시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참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또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눈물. 이제 안경을 딱 벗고 아이고. 이제 묵념을 하면서 아이고, 어떡해. 이제 손등으로 이렇게 네, 훔치는 네, 네. 그러니까 안경을 좀 미리 벗었어요. 약간 이제 눈물을 북받쳐 올랐던 것 같고. 눈물이 먼저야 아니면 안경 벗은 게 그러니까 그게 안경을 벗었는데 눈물이 나왔으면 그건 약간 좀 연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좀 안경을 쓰고 좀 공개 행보를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네. 참배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기 직전에 이제 안경을 딱 벗고 네. 예를 갖춘 다음에 이제 손등으로 저렇게 하얀 장갑을 낀 네. 손등으로 이제 눈물을 아니, 훔쳤습니다. 북받쳐 오를만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뭐. 몇 년을 지금 민주당에 계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 아무튼 좀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총리까지 했던 이제 사회의 좀 큰 정치인이 눈물을 보인다. 아하. 얼마나 정치 생활하면서 이제 눈물 보인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3번 운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나 다를까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네. 좀 복잡한 마음가짐이 담겼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그 탈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재밌어서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하. 네, 자막이 좀 늦게 나왔는데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진보는 분열하면 망한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냥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선친부터 이대가 이어져 온 그러니까 마치 모태 신앙처럼 그렇죠, 그렇죠. 나는 모태 민주당 사람이다. 그건 이런 맞는 표현을 얘기입니다. 많이 썼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 당원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하.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탈당 선언을 예고를 한 건데 이번 주 후반이면 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면 뭐 한 목금 정도? 그렇겠죠. 네, 좀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네. 근데 마침 그제가 그 DJ 아하. 이제 또 민주당의 맞습니다. 정신이죠. DJ의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많은 분들 오셨죠? 예, 그때 이제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딱 2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DJ의 유언처럼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2번째로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이제 친명과 비명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건데 아. 이제 친명계 당에서는 네. 이거 봐라. 문 대통령이 통합하랬는데. 통합하라고 하지 않느냐. 아.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랬어요. 이거 이낙연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아. 나가지 말란 얘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두 번째 메시지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가 희망이 없다. 아, 희망을 그러면- 만들어내려면 예. 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나한테 희망, 나 같은 사라들 희망 만들라고 한 메시지를 던진 오히려.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했던 DJ의 발언을 끌어오면서 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 대목도 좀 준비를 했어요. 좋습니다. 예.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발언은 조금 세네요.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악의 편에 편에 서는 서는 것이다. 것이다. 그럼 뭐 한쪽이 악의 편이라는 이야기지. 아, 당내 그냥 가만히 남아 있는 거는 네. 이건 약간 이렇게 그렇죠. 표현한 거기도 하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양심에 어긋나는 거다. 할 수밖에 아. 없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고 요즘 민주당도 화가 났겠죠. 네. 조금 전에 그 최고위 끝나고 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네. 배신의 정치를 엄중히 심판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아, 배신의 예, 정치를 배신이라는 아.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걸 엄중히 예. 엄중히 이것도 이낙연 그렇죠. 엄중 낙연은 또 엄중은 아. 낙연 총리 건데 아무튼 엄중히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럼 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삼지대 빅텐트 어디로 가요? 예, 이준석이랑 힘 합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좀 여지를 남겨뒀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낙성연대라는 말 쓰지 말라. 석연대. 이준석에서 그러니까 원래 낙준연대라고 아, 표현을 썼는데 네네. 이제 여러 언론에서나 이제 인용을 하면서 네. 이건 낙성연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낙석이 이제 있었잖아요. 또 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표현은 좀 네.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 논의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뭐 역시 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꺼낼 단계가 아니라는 아, 거는 그러네. 뭐 언젠가 연대할 수 있다는 네. 거고 실제로 물밑 행보들은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무슨 정치 혁신 토론회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사람인 신경민 전 의원하고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밑 작업을 쭉쭉쭉 해서 하려는 것 같고 아, 근데 그 계열 쪽이 대체로 다 이렇게 네. 진중하신가 봐요. 이준석 대표는 안 아니, 진중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뭐 네. 신경민 이렇게 이어지면 그렇죠. 좀 엄중하신 분들이 많죠. 와, 방송하기 너무 힘든 분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한없이 가볍기 네네네.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만난다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무슨 정당 그 이제 그 릴레이 정책 발표하면서 또 질문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은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탈당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겠다는 거죠. 아, 뭐 해초 탈당하고 모이자 나서? 뭐 이런 네. 거고 이제 문제는 또 여기도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누가 오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호남 사람들을 네네네.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 이제 호남에 소위 말해서 뭐 전략 공천 혹은 뭐 자객 공천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 인사들 중에 뺏지 못한 사람들, 원외에 있는 찐명 인사들. 뭐 예를 들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했던 뭐 박균택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지금 저렇게 네. 광주에 꽂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네. 또 당원들이 좀 원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뭐 추천 명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돌렸대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광주 강산갑 현역의 이용빈 의원이 화가 나서 네. 이런 거 이렇게 돌리면서 친명 마케팅하고 아. 우리한테 공포심 조장하지 마라. 어. 이러니까 지금 당이 더 쪼개지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반발했던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지지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이 명단 이렇게 네. 돌면 사실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럽죠. 친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예. 겁나겠네. 그렇죠. 예. 제 표정이 표독스럽다는 댓글이 있어서 웃으면서 아, 댓글 좀 보지 네? 마요. 아니 그 반응을 또 이제 소통이 요새 또 예. 키워드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그래 너무 아니, 여러분이 보실 때 방송에서 이렇게 표독스러워 보일 정도면 바로 옆에 있는 난 어떻겠습니까? 아주 지금 다리가 지금 덜덜 떨립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웃으면서 눈이 좀 네, 왜? 자꾸 눈을 보는데. 눈을 네, 표독스럽지 않게 뜨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가 네. 있었다. 이제 신년 초에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걸로 보인다. 네. 이런 주제로 이번 좀 주 한 다뤄봤습니다. 후반 정도면 뭔가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조금 더 나오겠군요. 네, 뭐 네. 계속 일정이 있어요. 뭐 내일도 뭐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 출판 아, 기념회 만나고. 거기서 또 이제 인사들 뭐 이낙연 금태섭 다 모이고
그런 것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여당으로 갈 텐데요. 네. 제목은 한동훈과 의기투합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기투합? 누구랑? 네. 이상민 아, 의원이랑 이상민. 일단은 의원. 의기투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바빴어요. 아유. 이제 지역 다 돌고 네.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상민 의원을 만났는데 아유, 이상민 의원 그 사진 저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박지원 원장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갔어요? 이랬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게 12월 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월 그렇죠, 8일이니까 그렇죠. 예. 한 달 넘게 이제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도 약간 좀 네. 저도 약간 좀 죄스러웠던 거는 예. 이상민 의원 나오셨잖아요. 예. 저희 방송 나와서 뭐 이제 탈당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빨리 나가셔라.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그래 탈당하고 나면 너무 춥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도 뭐 하는 얘기냐고. 네. 지금 결정했는데 그 국민들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버티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그렇죠. 그랬더니 실망스럽다고 했더니 이제 탈당하셨어. 탈당했고. 근데 실제로 한 달 넘게 너무 힘들었잖아. 탈당하고 이제 누구도 안 찾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을 찾아서 들어가야 새 집으로 입주를 해야 아유, 되는데 김기현. 새 집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 집 주인이어가지고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저 이제 입주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소통을 김기현 대표랑 했었는데 네,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렇죠. 집주인이 바뀌니까 네. 다시 이제 집주인 만나가지고 뭐 중도금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입주 날짜를 언제로 네. 할까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워낙 바빴고 하다 네. 보니까 좀 시일이 미뤄졌는데 아무튼 지난 주말에 만났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의기투합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네. 아침 9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공식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도 준비를 네. 했습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아유, 너무 과찬을 행복합니다. 해주셔서 에이, 무슨 몸둘 뭐. 모르겠습니다. 아유. 입꼬리가 여기 우리 있죠. 예, 여당이 걸렸어. 네. 비대위에 그 자리에 아유, 앉게 잘 됐다.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고요. 말려는 가문의 사람들도 영광 많고 나왔습니다. 네. 가문의 반대 영광. 네. 여러 분들도 계십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막 추켜 세워주죠. 네. 뭐, 이게 의원 한 명 온 게 아니다. 에이. 지금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의 선봉장이 네, 우리 네, 당으로 네. 왔다. 이렇게 좀 치켜 세워줬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나왔습니다만 가문의 영광이다. 이건 약간 좀 오버 아니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가문의 영광까지는 춥잖아요. 오늘 영하 10도인데. 많이 추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집권 여당의 비대위 자리에 네. 앉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했고 방금 사진 나왔지만 이제 빨간 넥타이 메고 나왔잖아요. 나는 국민의힘 사람임을 천명하는 메시지죠. 그 빨간 넥타이는 언제쯤 준비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12월 초에 탈당할 이미? 때 아. 이미 이제 구입을 해놨다가 네, 쿠팡으로 주문을 해놨는데 매일 아침에 집에서 좀 이렇게 매보지 않아 예행 연습을 좀 하지 잘 어울리나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한 달 내내 매도 연락이 안 오다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해서 입당을 네. 했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권력에 맞서는 게 어렵지만 특히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맞서는 게 어렵다. 아. 큰 결단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충청권 지지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 아, 이렇게 충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충청권 민심을 다 끌어오겠다. 이상민의 아. 발판으로라는 건데 네. 충청 민심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선어부 충청이죠. 충청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네. 충청 대전 대전 민심 어때요? 대전 민심은 네. 일단 사람들이 속내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정프로가 그렇죠. 속내를 얘기를 안 해.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글쎄 마라탕 마라 뭐 약간. 마라탕을 지금 먹어야 되나? 아, 그렇죠. 네. 말고 요새 뭐 굴이 제철이라던데 아유, 뭐 약간 굴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뭐, 식으로 예. 항상 우리가 그 속내를 읽게 만들잖아요. 아, 충청 그게. 민심이 좀 그런 측면이 네. 있는데 이제 다만 그래서 이제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제 다만 대전은 네. 이제 현역 의원의 분포로 봤을 때는 네. 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세가 좀 강하죠. 야성이 강한 지역이고 뭐 시장 빼고는 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인데 어쨌든 거기서 5선을 했던 이상민 의원이 대전 유성을 해서 네. 만약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또 국민의힘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또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한 석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이 좀 민주당에서 나올 것 같아서 네네네. 글쎄요, 뭐 이상민 의원이 6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뭐 허전 시장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장을 발판으로 한 충청 민심 확보에 네네네. 이제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한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한동훈 달라졌다. 뭐가 달라져요? 뭐 이렇게 달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메시지가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뭐 중대 범죄자다. 법무장관인데.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네네. 물론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죠. 예, 이제 예, 예. 있다 보니까 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정치 테러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였고 또 그 김대중 기념식 가서도 좀 화합 뭐 호남과 영남 우리 다 열심히 하겠다. 좀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역시 그 행사장이에요. 김대중 이제 기념식 행사장. 거기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갔고 김정숙 여사도 갔어요. 요 영상이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좀 여야 지도부들이 쫙 도열을 해 있고 네. 김정숙 여사가 이제 한 명씩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직전에 이제 그 이종천 아, 광복회장까지는 예, 영상 나오네요. 예, 악수를 저렇게 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렇게 그냥 저 카메라 앵글에서는 아. 저 앵글에서는 네네네. 그냥 좀 인사 없이 지나치는 듯한 네. 이제 장면이 나왔단 또 말이죠. 뒷모습이 이제 김정숙 여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또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한번 인사 패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제 상대당의 대표를 좀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뭐 아니다. 저 앵글에서는 안 보이지만 김 여사가 눈 인사를 한 거다. 아, 얼굴로는 화사하게 웃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뒷모습은 우리가 못 못 본 봤지만, 거니까. 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거 관련해서 아, 왜 인사를 안 하셨대요? 라는 네, 질문을 네. 받고 또 거기다 대고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한동훈 네. 위원장이 네, 뭐라 그랬냐면 김정숙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에이. 여사님을 다음에 또 뵈면 네. 제가 더 잘 인사를 드리겠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네, 뭐 인사 안 하셨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네. 아, 나를 모를 리가 근데 있어요? 요거 약간 좀 한동훈 위원장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능적인 그래서 매기기 아닙니까? 그 저도 약간 해석이 네. 오히려 자기 자세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전제가 그러니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자세를 낮추면서 오히려 뭐 김정숙 여사가 조금 더 난감한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네. 예전에 그런 어떤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보다는 좀 바뀌었구나. 낮추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이런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네. 어쨌든 뭐 계속 지역 돌고 있고요. 뭐 오늘은 강원도 가고 또 부산 또 간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디테일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뭐 우리 매주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게 핵심이죠.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총선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아직 뭐 특별히 바뀐 거 없죠? 바뀐 게 없는데 네. 그 오늘 그 이제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네네네. 그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아, 네. 김경률 회계사가 네, 본인의 이제 김경률 입으로 비대위원이 본인의 입으로 우리 당도 알고 네. 용산도 아는 그 6글자를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보도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네.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약간 비대위 분위기가 좀 바뀌나? 제 생각에는 네. 분위기가 바뀐다라기보다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지금 당장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도 약간 비대위원들의 네네. 입을 빌려서 아. 용산에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내면 좀 중화가 되잖아요. 아, 본인은 현장에서 지지자들이랑 셀카 찍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중도 외연 확자 착한 역할 행보하면서 좀 하고. 그렇죠. 이제 굿캅
배드캅 전략을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그런 역할 잘할 분이긴 하죠. 그렇죠. 워낙 뭐 모두 까기에 익숙하신 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뭐 용산에서는 뭐 특검은 절대 못 받지만 뭐 제2부속실 정도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김경률 회계사가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지를 네. 잘 보면 네. 대충 한동훈 위원장이 뭘 원하는지를 약간 넘겨짚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뭐 본인이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 한다고 해도 네. 그 지도부에서 어떤 그런 사전 논의 없이 아. 아무 말이나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래도 김경률 지도부인데. 회계사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최윤경 기자가 섭외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친하대요? 약간 책임 미루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고 뭐 공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제 대통령실 인사였던 검찰 출신 이제 핵심 이제 네. 비서관들이 지금 다 출마하겠다. 오늘자로 이제 대통령실 나오겠다고 알려져서 이 검사 공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다룰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바뀐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봤고요.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자, 다음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뭐 정프로가 큰 관심이 없을 것 아, 같아서 무슨 짧게 말씀이세요? 다루려고 무슨 합니다. 말씀이세요? 네, 세 번째 아, 뉴스는 심각합니다. 네, 북한 사흘 연속 도발입니다. 아, 네. 계속 지금 뭐 포부 쏘고 있어요, 지금. 네, 5, 6, 7, 금, 토, 일 4월 연속으로 네. 이제 NLL 인근에서 도발을 했고요. 이제 어제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에서 NLL 북방에서 90발 쐈고 다행히 이제 우리 측 피해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 전에 5일 금요일에 처음에 이제 200발 포사격했고 6일에도 한 60발,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한 350발 정도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첫날은 대응을 했죠. 네. 우리도 이제 뭐 야전포 쏘고 다 하면 한 400발 쏘면서 네. 강경 대응을 했는데 뭐 어제 그제는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특별히 군사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 북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좀 약을 올리고 네.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첫날 이제 쏴서 우리 군이 대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일 그제 두 번째 포사격을 했는데 우리 당이 이제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뭐 서해 인근에 떨어졌는데 따로 대응은 안 했다라고 했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네. 아닌데 우리 너네한테 쏜 거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야? 그냥 포를 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려서 네. 한번 그냥 불꽃놀이 한 거야.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폭약 터트린 거를 보고도 공격이라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 니네 군 정찰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만 작전을 편 건데 니네 겉도 모르고 뭐 우리 보고 썩대더라? 라고 하면서 뭐 약 올리는 좀 그런 기만 작전이다 뭐 이러면서 주장을 그럼 했습니다. 어휘들도 아주 뭐 눈뜬 소경들? 맞아요. 이런- 그 대목도 저희가 준비를 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좀 들어볼까요? 좀 타격이니 하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하였다. 네,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은 겉도 모르고 뭐 니네는 눈뜬 소경이냐. 차라리 청후각이 발달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게 10배가 낫다. 뭐 조롱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어쨌든 조선중앙TV가 이제 네, 그 정부의 합법적인 유일한 뭐 이제 그렇죠. 매체잖아요. 언론 창구인데 거기서도 근데 이런 어휘력이 너무 풍부한 것 같지 않아요?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긴 옛날부터 유튜브 스타일이었어. 여기는 옛날부터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와. 양복 입고 이제 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심의 받으러. 야. 여기는 이제 뭐 개망신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심리전을 펼쳤는데 근데 그 아나운서 바뀌셨나? 왜 그 젊은 분이 나오시네요. 그러네요. 왜 네, 그분 원래 어디 가셨지? 그 리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네. 안 나네. 그분이 나오셔야 됐는데 요새는 저런 젊은 분도 좀 같이 좀 번갈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군은 뭐 수준 낮은 심리전이다. 뭐 네.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계속해서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내부 사정이 안 좋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적을 외부에 둬야 우리가 결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부 비판을 분산하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4월에 한국 총선을 조금 겨냥해서 뭐 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 추측도 나오고 있고. 네, 추측도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관심 받기 위해서. 네, 지금 한미일 공조가 워낙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북한이 좀 뒤로 밀렸잖아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저기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예고를 했어요.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무력 충돌 기정사실화하겠다. 메시지를 냈고 예고된 도발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이거 저 김정은 차명으로 네. 저 우리나라 방산주 투자하는지 이거 좀 검증해봐야 돼요. 예, 그런 거 하면서 방산주 전문가십니까? 제가 방산주 쪽은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런 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도발을 해도 영향이 맞아요. 예전보단 좀 영향이 좀 줄어든 것 예전엔 같아요. 한번 딱 뭐 무슨 실험했다 이러면 네. 바로 주식시장 한번 한 3% 쭉 빠졌다가 예. 슬금슬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싸도 그러니까 거의- ICBM 정도 쏘지 않는 이상 네. 그냥 뭐 큰 NLL 영향이 인근에서 이제 깔짝깔짝 네. 하는 거는 큰 영향 죄송합니다. 조선중앙 네. TV. 아닙니다. 네. 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예. 네. 조금 뭐 영향은 덜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 뉴스요. 네, 마지막은 좀 사회부 사건 사고성 아이템입니다. 한강 시신 미스터리. 예. 한강 시신 미스터리요? 네. 네네네. 예, 이게 좀 저는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 한강에서 네. 이제 시신이 떠올랐다니 좀 놀란 사고인데, 그러니까 6일 금요일 밤에 이제 한강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산책하던 시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헉, 사람이 빠졌다. 저 이제 한강 위에 사람이 떠 있다. 근데 너무 움직이질 놀라셨겠죠. 않는다.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그 물 위에 떠 있던 여성을 구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원이 밝혀졌는데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고 이제 발견 당시에 이제 후드티에 반바지 좀 편안한 차림에 네네네. 이제 가슴 부위에 흉기가 좀 깊숙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등까지 거의 그러면 이건 뭐 관통할 정도로 굉장히 실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범죄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네네네네. 뭐 그냥 보통 한강에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뭐 어떤 흉기를 동원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 보이는데 네. 경찰이 이거 타살 사건입니다라고 딱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이거 타살입니다. 이제 용의자 수색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 좀 굉장히 뭐 미스테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좀 특이 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숨진 A 씨의 뭐 외투와 휴대전화 같은 이제 소지품 가방이 발견이 됐고 이제 행적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발견된 당일 오후에 이제 가족이랑 거주하던 이천 집을 나와서 네. 대중교통 타고 이제 한강쯤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반에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CCTV까지는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여성의 네, 해당 여성이. 근데 그 한강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뭐 접촉한 정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신고가 된 게 발견이 된 게 8시 7분쯤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한강공원 들어가서 신고 들어가기 전까지 한 37분이 비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때 이 광나루 한강공원 CCTV에 잡힌 또 다른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누가 들고 났다라는 이제 정황 증거가 없는 거죠. 네. 물론 뭐 그 안에 뭐 CCTV에 포착되지 않은 누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딱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누군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드나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건이어서 우리가 경찰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미스터리한 사건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국과수에서 이제 시신 부검이래까지 네네네. 했어요. 근데 이제 국과수에서는 이제 부검을 하면 이게 뭐 외부인이 찌른 건지 아니면 내가 찌른 건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렇겠죠. 것들이 다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과가 한 2, 3주 정도 뒤에나 나오니까 그때가 돼야 이제 정확한 사망 원인, 네. 뭐 타살인지 극단적 선택인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예,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이제 한강 제가 밤에 자주 산책도 하고 그래요? 하는데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사람 없고 인적 드문 곳 이런 데서나 이런 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광나루.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사건을 겁이 좀 좀 준비를 난다.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건 아무리 봐도 이제 그냥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이제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건 뭐 경찰 조사나 국과수 조사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 하나 네. 좀 이런 이렇게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경찰도 썼지만 저희가 또 음모론을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한강변에서 아. 그 대학생 네, 이제 네, 실족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같이 간 친구가 뭐 범인이다 이런 음모론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이제 해당 그 학생도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CCTV가 이제 한강 모든 곳을 비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음모론들이 벌어졌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제가 그런 음모론을 조장하고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깔끔하게 의혹 없이 수사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 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투샷으로 보이니까 어깨가 좁은 게 아니고 신토토가 넓은 겁니다. 이분이 유독 넓어요. 예, 이분이 뭐 상의 거의 2X라지 입으신 분이니까 예,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어깨에 누가 뭐예요? 아니 신 기자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죠? 어깨 운동 특히 많이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거 매일매일 뭐죠? 하시잖아요. 벤치프레스? 예, 이런 거 맨날 어깨가 하고 보통 있습니다. 어깨가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신토토 기자와는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볼까요? 안 나오고 싶네요. 왜 나와? 2X라지라니.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떡대가 좋긴 하네요. 이거 38 예, 요런 땡님 안 됩니다. 이런 댓글들 예, 네. 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